제가 상담하다 보면 다들 되게 많이 물어줘.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근데 저는 관리도 하지만 진짜 이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발랐더니 오히려 꼼꼼하게 빠진 부분 없이 발려졌고 되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요. 절대 그렇게 바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선크림 바르고 계시죠? 그런데 바르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들의 피부를 최소한 10년 정도 더 늙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잘못된 습관대로 선크림을 바르시다가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지고 트러블 나고 뒤늦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매일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선크림을 발라도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피부 노화를 확실히 막고 10년은 젊어 보이는 피부를 되찾는 의사들이 비밀리에 지키는 선크림 사용 방법, 오늘 모든 부분 이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료 보면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선크림을 잘못 사용하는 방법, 오늘 8가지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8개면 그냥 무조건 잘못 바르고 있으면 아니에요. 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일단 첫 번째는 바르는 양이에요. 우리가 선크림을 표기되어 있는 그 수치대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양이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권장하는 사용량의 반만 바르면 효과가 얼마일 것 같아요? 반. 네. 땡! 어? 효과가 4분의 1까지 떨어져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용량은 반인데 효과가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중요하다. 우리가 선크림 바르면서 하고 있는 실수 두 번째, 횟수. 선크림은 한 번 제대로 된 양을 바르면 길어야 한 3시간 정도밖에는 유지되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햇빛이 있을 때 한 30분 이상 출퇴근 거리나 외출을 한다면 한번 바르시고요. 주 생활하는 곳이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반복해서 바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야외에 외출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계절입니다. 제가 선크림 바르시죠? 그러면 네, 이제 여름이 돼가고 바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울엔 잘 안 발라요. 계절에만 바르는 거죠. 물론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 여름보다는 자외선 지수가 조금 낮아요. 근데 이런 계절, 그리고 흐린 날, 비 오는 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흐린 날에도 밝은 날 기준에 80에서 90%의 자외선이 지면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얼굴에만 바른다. 자외선 노출되는 부분 사실 다 발라주면 좋아요. 우리가 피부 노화의 70% 이상은 광노화, 빛에 의해서, 특히나 자외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만 잘해줘도요, 한 3년에서 5년 지났을 때 내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서. 당연히 선크림 마지막에 바르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귀찮으니까 그냥 크림 할 때 같이 짜서 그냥 한 번에 발라요. 그래서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것도 많이 실수하는데 유통기한. 이 화장품도 다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안쪽에 화학 성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쓰게 되면 오히려 이게 변질이 돼서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선크림 잘 바르시면 그럼요, 팩트에 들어있어서 저는 그걸로 발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선크림만한 효과를 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에서 양이 중요하다고 했죠. 선크림을 사용해야 되는 양만큼 만약에 파우더를 바르면요, 거의 뭐 찹쌀떡 같이 되는 거죠. 하얗게 그냥 이 정도 많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핑계다, 안 된다면서 제가 잔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선크림을 고르는 거예요. 여드름이나 트러블, 그리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세요 그러면 안 발라요. 왜냐면 저는 피부가 예민하거나 트러블이 나서 선크림을 안 바릅니다. 그러거나 선크림 발라봤는데 눈이 싫어요? 백타 현상이 있어요. 너무 오일리해요. 무거워요. 이런 이유로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선크림을 사용한다. 그러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크림 바르면서 하는 실수 8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 포함되시는 거 있나요? 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솔직하게 네. 부위 조금 찔린다. 뒤까지 사실 저도 안 발라요. 이거 빼고는 저는 다 지키는 것 같아요. 피디님은요? 저야 뭐 잘 관리를 하니까. 솔직하게 저는 다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 얼마나 발랐어요? 볼에 짜서 볼에 2번, 여기도 2번. 이렇게 돼요. 얼마나 발라요? 했을 때 그걸 대답 못하면 늘 같은 양을 제대로 바르지 않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이거 1번은 걸린 거예요. 거짓말이 걸린 거. 거짓말. 횟수 이거 하루에 몇 번 발라요? 아침에 한번 바릅니다. 이거 안 되죠. 지금 그러네요. 창가 네. 쪽에 계시다 그랬죠?
비 올 때 다 바르시나요? 가끔 비 올 때나 밤에 나갈 때는 좀 안 바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밤은 사실 안 발라요. 비 올 때는 발라야 되죠. 네. 이거 걸렸죠? 부위? 아 이거 안 물어봐도 아, 걸려요. 부위는 잘 바릅니다. 부위는 잘 바릅니다. 네, 이건 별 예. 세모 정도. 순서, 유통기한 화장 안 하시니까. 네. 피부 타입. 요거 이제 거의 3개, 3.5개 걸린 거니까 8개인데 아, 거의 다 그러네요. 걸린 거죠.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예.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상담하다 보면 다들 되게 많이 물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근데 저는 관리도 하지만 진짜 이 보습이랑 선크림을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한 대학생 때는 선크림을 이 정도로 막 잘 바르진 않았거든요. 그때보다 피부가 사실 지금 볼 때는 더 좋은 거. 원장님 그 사진 봤습니다. 까무잡. 예, 이제 사진이 올라갈 건데. 맞아요. 네. 그렇게 얼굴 피부가 안 좋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 자, 이제 8가지 네. 중에 한번 손꼽아 보셨죠?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네. 자, 선크림 효과를 200% 좋게 바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음. 지금 하나씩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 500원짜리 동전만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손가락 2마디. 이 2마디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득 채워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일자로 짰을 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이거 집에서 한번 발라보세요. 아침에 안 발라져요. 엄청 꾸덕꾸덕하고 밀리고 무기자차라면 백탁 현상도 엄청 심해지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선크림 영상에서 실험한 적이 있어요. 한 마디씩 나눠서 2번 발랐더니 오히려 꼼꼼하게 빠진 부분 없이 발려졌고 두 겹으로 레이어링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손가락 2마디만큼을 바르는데 어떻게? 여기서 한번 포인트는 한 마디씩 2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횟수. 특히나 이 자외선에서도 UVA와 UVB가 있는데 UVB는 굉장히 위험한 자외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피부암이라든가 아니면 화상을 생기게 하는 건데 그 UVB는 실제로 지면 도달률이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UVA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자외선이거든요. 얘네가 막 강하게 손상을 주거나 암을 유발하진 않지만 이 콜라겐이 줄어들고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애가 얘거든요. UVB는 창문에서 다 막혀서 거의 못 들어오는데 UVA는 그냥 쭉 들어와요. 그래서 빛이 있는 어느 공간이든 자외선이 내 피부에 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 고를 때 SPF가 있고 PA가 있잖아요. 너무 강하면 자외선 차단이 좀 될 수는 있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SPF 50이랑 30이랑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1% 정도 차이. 98이냐 97이냐 요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은 잘 되는데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실내에 있어서 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낮은 거 쓰셔도 돼요. PA2 플러스 정도나 아니면 SPF 한 30대 정도 쓰시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야외에 있으면 여기서는 한 50대나 3 플러스 정도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계절과 날씨. 이건 앞서서 다 설명드렸죠. 계절, 날씨 상관없이 늘 always 발라주셔야 된다. 원장님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름 휴가 가면 물놀이 하잖아요. 바닷가나 수영장 가서 네네. 열심히 바르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선크림 효과가 있을까요? 물놀이 가시는 분들은 워터프루프 제품을 좀 써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거 발랐다고 이제 나 발랐으니까 이제 물놀이 해야지 라고 하루 종일 물놀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꼭 쉬어 갔다 오면 엄청 까매져 있잖아요. 맞아요. 워터프루프 제품도 1시간 정도밖에는 못 가요. 진짜요? 네. 그래서 놀다가 좀 쉴 때 워터프루프 한 번 더 덧발라주고 우리 애기들도 좀 한 번씩 더 덧발라주면 피부가 손상되거나 검게 그을리는 태닝을 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위도 얼굴만 바르지 말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위는 목,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색소가 많이 생기는 타입이야 라고 하면은 손이나 팔같이 노출되는 부분, 귀 같은 부분도 발라주시면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순서 마지막에 바른다. 근데 섞어 바르지 마세요. 크림이랑 물이 많은 에센스 세럼 앰플 먼저 바르고 로션 크림 바르고 마지막에 선크림 발라주시면 좋고요. 그것도 크림 바르고 저는 조금 시간을 둬요. 항상 제품 사이에서는 한 적어도 1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을 둬야 각자의 그 성분이 흡수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포장 용기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은 오픈하기 전에 유통기한이다.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는 1년 정도만 쓰시는 게 피부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팁은 사용할 때 오픈한 날짜 기준으로 좀 적어 놓으시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7번째는 화장품. 그러니까 비비크림이나 팩트 같은데 지수가 높을지라도 그만한 양을 못 바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 대신에 이런 팩트 같은 거나 비비는 화장한 상태에서 선크림 바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 리터치 해주면서 자외선 차단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하나 빼먹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시간.
시간? 그러니까 바르는 시간, 내가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르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유기자차 선크림이 있고요, 무기자차 선크림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거 기가 막히게 구분하는 방법 조회수 엄청 나온 영상이었죠. 꼭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내가 말해놓고. 무기자차는 바르자마자 효과가 있거든요. 썬팅 같은 거예요. 촥 바르자마자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외출하기 전, 직전. 유기자차는 흡수가 돼서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30분 전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길을 잃었다 돌아가서 이제 피부 타입. 민감성 피부는 너무 민감할 때는 사실 좀 안 발라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모든 것들이 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무기자차 바르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원리 자체가 이 무기자차는 딱 덮어서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거고, 유기자차는 피부 흡수돼요. 그래서 피부가 자극적이라면 무기자차를 추천드립니다. 지성이신 분들은 오일 제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사용하게 되면 트러블도 생기거든요. 좀 오일 함유량이 적은 것, 그리고 논 코메도제닉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모공을 막지 않는 오일 성분이 있는 그런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선크림이 종류도 많잖아요. 아까 뭐 무기자차, 네. 유기자차 이렇게 나눠지고 얼굴에 또 이제 바르는 거고 하다 보니까 씻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선크림을 좀 잘 씻을 수 있을지, 이 세안 방법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지금 바르는 거, 잘 바르는 법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것도 중요해요. 선크림을 발랐을 때 어떻게 세안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크게는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에 성분이 다르거든요. 이 무기자차는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라고 하는 주요 성분이 많이 사용돼요. 근데 얘네는 입자도 크고 피부에 잘 남기 때문에 딱 바르자마자 보호하는 코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지워져요. 화장을 지을 때는 클렌징 오일이나 밤이 제일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1차는 오일이나 밤, 근데 이게 너무 좀 자극적이신 분들은 클렌징 겔까지는 추천드려요. 오일이나 밤보다는 세정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오히려 수분감이나 장벽 보호에는 좋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겔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밀크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차는 약산성 세안제. 이미 1차에서 많이 지워놨기 때문에 2차에 강한 세안제를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벗겨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는 부드러운 약산성 세안제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기자차는 무기자차보다는 조금 더 잘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클렌징을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 화장을 안 하셨다면 1차 세안제로 추천드리는 거는 클렌징 워터. 간단하게 가볍게 1차 세안으로 걷어내고 2차도 똑같이 약산성. 근데 만약에 화장하셨다고 치면 무기자차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자기 얼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화장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촬영이 있거나 중요한 자리 때. 그럴 때는 밀크 쓰고 약산성 쓰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선크림만 쓰게 되면 저는 약산성 세안제만 주로 써요, 매일. 그래도 저는 트러블이 안 나요.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내 피부에 맞는 거. 그리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팁,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제 세안제는 이렇게 선택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2가지 더 물어봅니다. 1차는 세안제였죠. 2번째는 뜨거운 물. 근데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고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대부분 미온수로 해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기서 샤워할 때 하시는 분들, 뜨거운 물로 너건너건 할 때까지 하시는 분들 많죠. 맞아요. 근데 몸은 그래도 그나마 빨리 보습해주고 하면 괜찮은데 얼굴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지 같은 피부 장벽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헹구는 횟수. 1번에서 안 걸리는 분도 여기서 많이 걸리거든요. 화장도 했고 선크림도 발랐고 이런 거품 나는 클렌징 제품도 썼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없애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뽀득뽀득할 때까지 씻는 걸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가면 이미 피부는 손상된 겁니다. 한 15번 정도 평균 20번은 넘지 않게 헹구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늘은 나는 선크림 발라서 관리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잘 바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8가지 중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선크림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는 하나하나씩 개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시면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이상 당신의 빛났던 순간을 위해 빛나는 순간을 함께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